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깊이 있는 인사이트로 여러분들의 투자를 잘 이끌겠습니다. 저는 강관우입니다. 계속해서 예상 체결가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네, 전일 미증 씨, 지금 계속해서 은행 관련해서 이슈가 나오고 있습니다. JP모건 체이스가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을 인수하기로 하면서 급한 불은 일단 껐다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 3대 지수는 모두 하락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하지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조금 다른 표정을 지었는데요. 엔비디아와 온세미콘덕터 이런 미국 반도체주들이 강세를 보이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나스닥 하락에도 0.81%가량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던 전일 미증시였습니다. 자, 이렇게 반도체주들 일단은 좀 훈풍을 함께 받아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불러일으켜지는 전일 미증시의 흐름이었는데 우리 예상 체결 지수는 어떻게 만들고 있을지 한번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전일 우리 증시 같은 경우는 지난주 금요일에 코스피와 코스닥 혼조세를 보이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양시장 모두 빨간불 켜면서 출발할 걸로 보이고 있고요. 나란히 0.3%가량 빨간불 켜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 먼저 살펴보시면요. 0.39% 상승 흐름 보여주면서 2,511포인트 선에서 출발할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볼까요? 코스닥 0.42%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845.04포인트 출발 예상되고 있는 코스닥인데요. 양시장 분위기 계속해서 개장 후에도 이어질 수 있을지 계속해서 증시 구와 함께 해주시면서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코스피 시가총액 종목들도 표정 살펴보시죠. 코스피 시가총액 1위부터 5위 종목입니다. 3개 종목은 빨간불로 출발할 것으로 보이고요.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낙폭이 상당히 좀 커 보이는 상황인데 일단은 반도체주 먼저 짚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0.76%, SK하이닉스는 2.35% 상승 출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삼성전자 먼저 살펴보면요. 지금 엔비디아, 온세미콘덕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상승이 나왔던 부분들이 오늘 우리 반도체주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모습 살펴볼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반도체와 철강 분야에 있어서 한일 협력 채널을 복원한다라는 이야기도 함께 들려오고 있습니다. 기시다 총리가 이달 7일에서 8일 사이에 방한할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양국의 철강 업계 그리고 반도체 업계에도 함께 좀 영향을 받게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할 수가 있겠고요. 특히나 미 반도체 지원법에 있어서 IRA 대응에서도 한일 간의 공조를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이번 달 7일에서 8일 사이 한번 지켜보시면 좋겠고요. 자, 지금 삼성전자는 감산을 시작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R&D 쪽에 투입할 웨이퍼의 숫자는 계속해서 투입을 확대하겠다라는 이야기도 함께 들려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업황 턴어라운드를 간절하게 기다리면서 감산에 나서고 있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인데 R&D 쪽은 계속해서 우리가 투입을 하고 게을리하지 않겠다라는 의지를 삼성전자가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거기다가 삼성전자와 TSMC가 파운드리 전쟁을 더욱더 가열차게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이슈도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기술 경쟁뿐만이 아니라 고객 유치 경쟁까지도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양사인데 삼성전자는 대규모 투자 능력을 보여주면서 생산 능력을 확대해 나가겠다라는 구상이고 3나노 양산에 있어서도 TSMC보다는 한 발 앞서 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TSMC 계속해서 고객사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양사 간의 이런 팽팽한 기싸움이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도 한번 지켜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SK하이닉스도 볼까요? 오늘 2.35%로 삼성전자보다 상승 탄력 더 강하게 받아주고 있는 SK하이닉스입니다. 전일장에서는 0.79% 상승으로 마감을 했었는데 자, 지금 D램 시장에서 DDR5 레이스가 시작됐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선공을 펼치고 있는 기업이 바로
SK 하이닉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반격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DDR5의 초기 시장을 이미 좀 장악에 나섰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 삼성은 2분기 말부터 DDR5를 본격적으로 생산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마이크론은 아직까지 좀 준비하고 있다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삼성 같은 경우는 SK 하이닉스보다는 현재 자금력이 좀 좋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 되면은 DDR5의 생산 능력을 더욱더 끌어올려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도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흐름이 좀 심상치 않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전일장에서 0.39% 상승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큰 낙폭이 나오고 있는 이유,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우리사주 62만 5,400주가 시장에 풀리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는데 우리사주 보호 예수가 해제되면서 오늘부터 매도가 가능해졌습니다. 1년 전에 유증 발행가액보다 22% 오른 상황이기 때문에 물량이 얼마나 출회가 될지 한번 주목을 해보셔야 되겠고요. 자세한 수급 동향은 잠시 후에 또 자세하게 짚어보기로 하겠고 자, 지금 만약에 우리사주를 보유한 임직원이 모두 매도를 한다라고 한다면 매도 시의 차익은 약 900억 원 정도로 추산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LG에너지솔루션 보시면요. 전일장에서도 1% 넘게 조정을 받았는데 오늘도 0.17% 추가적으로 조정 나오면서 58만 원 선에서 출발할 걸로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LG화학도 보겠습니다. 전일장에서 0.13% 하락으로 마무리를 했고 오늘은 1.89% 상승 흐름 보여주면서 LG에너지솔루션과는 최근 좀 엇갈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LG화학이고요. 75만 4천 원 선에서 오늘장 출발할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코스피 시가총액 1위부터 5위 종목 살펴봤고요. 6위부터 10위 종목도 계속해서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 SDI, 현대차, 기아, 포스코홀딩스 모두 빨간불로 출발할 것으로 보이고 삼성전자 우선주만 0.54% 하락 흐름 보여줄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삼성, SDI는 사실 전일장에서 좀 조정이 나왔습니다. 2% 넘게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반등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자, 거기다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고성능 리튬 인산철 전지 양극 소재 그리고 전액 셀 제조 기술 연구개발 사업의 수행 기관을 확정을 했습니다. 자, 거기에 에코프로비엠도 들어가 있고 CIS 이런 장비주도 들어가 있는 가운데 삼성 SDI도 포함이 됐어요. 이런 소식이 오늘 주가에 어느 정도까지 영향을 미치게 될지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겠고요. 자, 현대차는 전일장에서 2% 넘는 조정, 기아도 2.42%가량 조정을 받았는데 오늘 각각 0.25%, 0.71% 상승 흐름 보여주면서 19만 8천 원, 8만 5,100원에 출발할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특히나 기아 같은 경우는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고급 전기 세단의 전동화 모델 라인업에 추가를 하고 있는 가운데 기아 역시 이 경쟁에 뛰어들고 있다라는 이야기에도 집중해 보시면 좋겠고 이렇게 고급화에 집중을 하는 이유는 중국과 인도 시장까지도 공략을 하기 위한 포석이다라는 해석도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 실적에 대한 이야기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경쟁사들이 싸게 많이 팔 때 현대차는 오히려 비싼 차에 집중을 하면서 수익성을 높였던 것이 그러한 전략이 주요했다라는 평가도 시장에서 함께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포스코홀딩스 보시면 0.53% 상승 흐름 보여주면서 37만 9천 원 선에 오늘장 출발할 걸로 보이고 있는데요. 자, 사실 포스코 그룹주들 좀 4월 한 달 동안 회사 사내에서는 여러 가지 이슈로 좀 시끌시끌했던 부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포스코홀딩스가 지금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전반적인 2차 전지 쪽의 변신은 굉장히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계속해서 이번엔 코스닥 보겠습니다. 코스닥 1위부터 5위 종목 살펴보시죠. 자, 오늘 코스닥은 분위기 상당히 좋네요. 일단 5개 종목 모두 상승불 켜면서 출발할 걸로 보이고 있고 자, 에코프로가 2.6% 상승하는 흐름으로 가장 큰 상승 탄력 보여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다소 주춤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만 다시금 SG 사태로 시장이 흔들리는 가운데에서도 개인들의 매수세를 등에 업고 시장을 어느 정도 지지해주는 역할까지도 해주고 있는 에코프로 그룹주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코스닥 시가총액 6위부터 10위도 한번 빠르게 훑어보도록 하죠. 자, 카카오게임즈, 펄어비스, 오스템 임플란트는 보합 출발, 셀트리온 제약과 JYP 엔터테인먼트는 0.3%가량 나란히 상승불 켜면서 출발할 걸로 보이고 있는 코스닥 6위부터 10위 종목입니다. 지금까지 브리핑 전해드렸습니다.
코스피 시장 일단 출발합니다. 일단 앞서서 예상 체결지수 살펴봤을 때는 양 시장 모두 미 시장 마감 분위기와는 다르게 상승 흐름 보여주면서 출발할 걸로 보였는데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는 조금 더 살펴보셔야 되겠고요. 원달러 환율 보시면 지금 1,337원대에서 움직이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선물은 일단 좀 상승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코스피는 0.1%, 코스닥은 0.28% 상승 흐름 보여주면서 출발하네요. 코스피는 2,504포인트 선에서 코스닥은 845포인트 선에서 출발하는 모습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무래도 간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상승이 나온 만큼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반도체 관련주들 함께 상승 탄력 받아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좀 해볼 수 있는 시장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전반적인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 상황 어떤지 코스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살펴보고 계신데 앞서서 짚어드린 대로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계속해서 하락의 흐름 강하게 보여주고 있는 모습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2.69%까지 낙폭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시가총액 상위주들은 대체로 표정 나쁘지 않습니다. 예상했던 것만큼 반도체 종목들 앞서서 예상 체결지수만큼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삼성전자는 강보합으로 흘러가고 있고요. SK하이닉스는 0.45% 하락 흐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 SDI와 LG 에너지솔루션 모두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오늘은 삼성 SDI 아무래도 국가 정책적으로 좀 상승 탄력 받아줄 수 있는 가능성도 엿보이기 때문에 조금 더 강한 상승 탄력 받아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LG화학은 오늘도 상승 이어갑니다. 1.62%까지 상승폭 보여주고 있는 LG화학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운수장비주는 최근에 다시 좀 조정을 받는가 했는데 오늘은 다시 뛰어오릅니다. 현대차가 0.96%, 기아는 1.3%가량 상승 나오고 있고 간밤 미증시에서 은행 관련 이슈가 있었는데 물론 우리나라 은행주가 미국 은행주들과 그렇게 커플링되어서 움직이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금융업도 전반적으로 오늘 표정 괜찮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코스피 전반적인 시장 지도 살펴봤고요. 코스닥은 어떤 흐름 보여주고 있는지 계속해서 이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코프로 오늘 2.33% 역시 강한 흐름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에코프로비엠은 0.94%, 반면에 LNF는 3.99% 하락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해외에서 교환사채 이슈가 있었던 것과 관련해서 싱가포르 쪽에서 지금 교환사채 관련한 투자를 유치를 하는 데는 성공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는데 주가는 하락으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반도체 관련주들은 표정이 좀 엇갈리고 있는 모습들 혼조세 전반적으로 보여주고 있고 제약 쪽에서 HLB가 1.84%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오늘도 엔터주들은 나쁘지 않습니다. 아주 강한 빨간불을 켜주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JYP 엔터테인먼트가 0.78%, SM이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 YG가 오늘은 YG 엔터테인먼트가 1% 가까운 상승폭 보여주면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전반적으로 게임주들 위메이드만 유일하게 빨간불 켜고 있는 가운데 위메이드는 전일장에서도 이슈가 있었죠. 카카오게임즈와 펄어비스는 하락 흐름 보여주고 있고 오늘 화학주들이 좀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선보가 1.19%, 나노신소재가 1.81%까지 상승폭 확대해주고 있는 모습까지도 살펴볼 수가 있는 코스닥 시장의 흐름입니다. 자, 이제 자세한 수급 동향과 또 프로그램 매매 동향 살펴봐야 될 텐데 오늘도 강관우 앵커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앵커님, 오늘 일단 시장은 상승 흐름 보여주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오늘 시장 프로그램 매매 동향과 수급 동향 어떻게 흘러가고 있나요? 자, 지금 이제 개장한 지 4분 정도 지나고 있는데 외국인들 코스피 현물 시장에서는 지금 600억 정도 이렇게 사 들어오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294억 순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순매수 쪽부터 제가 좀 살펴드려보면 삼성 SDI 프로그램 순매도 74억 정도 들어왔네요. 플러스 1%. LG화학도 방금 있었습니다. 플러스 1.76%, 45억 정도 프로그램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다. 포스코홀딩스도 프로그램 오늘은 순매수네요. 1.7%. 그래서 전체적으로 셀 업체에 관련된 또 포스코홀딩스까지 해서 프로그램 매수가 이렇게 상위 종목에 지금 들어오고 있고요. 코스닥 쪽으로 가면은 코스닥 쪽에서는 프로그램 순매수가 그렇게 강한 데는 좀 없어 보입니다. 현재 HLB가 9억 9천 정도 들어와 있고 그다음에 G2파워가 7억 8천 정도.
전체적으로 보시는 바와 같이 프로그램 순매수 쪽에서는 코스닥을 강하게 사고 있지는 않습니다. 프로그램 순매도 쪽으로 가면요. 코스피 쪽에서 보시면 오늘 SK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 첫 번째, 세 번째인데 66억 프로그램 순매도 그리고 16억 프로그램 순매도에서 SK 하이닉스는 플러스 0.4%에 불과하고요. 삼성전자는 플러스 0.9% 프로그램 순매도임에도 불구하고 약간 강보합권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계속해서 두 번째 두산 에너빌리티를 보시면 39억 프로그램 순매도가 나오고 있는데 마이너스 2%. 그리고 GS건설은 프로그램 순매도가 17억 정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주가가 마이너스 4.8%나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KB금융 그다음으로 프로그램 순매도가 많네요. 15억 정도 순매도가 나오면서 약보합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쪽으로 가서 보시면 오늘도 에코프로는 프로그램 순매도가 장 초반부터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129억 원의 프로그램 순매도가 나오면서 에코프로 3.9%는 올라갑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공매도 지금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시장에서는 강하게 지금 반응을 하면서 지난번에 내려갔던 거 이상으로 조금 올라가려고 시도를 하는 건지 어쨌든 지금 강하게 올라가고 있다 얘기고 에코프로 BM도 마찬가지입니다. 프로그램 쪽에서는 계속적으로 장 초반에 49억의 순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주가는 2.4% 반등을 시도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읽어내시면 되고 전체적으로 지금 투자 주체별로 봤을 때 외국인은 코스피에서 지금 1,000억까지 현물 시장 이제 사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코스닥 쪽은 여전히 마이너스권인데 아까 마이너스권보다 조금 줄은 것 같기도 하네요. 마이너스 370억. 이렇고 선물 시장에서도 외국인의 장 초반 매수세가 아주 강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벌써 2,171계약 이렇게 이제 선물 쪽에서 사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지금 시장이 장 초반에 강보합세보다는 조금 더 올라오는 느낌이죠. 그래서 코스피 플러스 0.55%까지 올라와서 2,515 여기까지 올라와 있고 코스닥도 장 초반보다 약간 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플러스 0.42% 846포인트까지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9시 7분 현재인데 전체적으로 주요 종목적으로 좀 보시면은 이렇게 보셔도 전체적으로 현대차그룹이 많이 올라오는 느낌이고 LG그룹은 뒤섞였지만은 LG화학이 좀 많이 올라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아까 이혜연 앵커가 지적했습니다만은 포스코 그룹주가 전반적으로 강하게 올라오고 있다. 그래서 포스코홀딩스 플러스 2%, 퓨처엠, 엠텍, 포스코 인터내셔널, 포스코 DX까지 뭐 덩달아서 오른 주식들이 지난번에 많이 밀렸습니다만은 다시 기술적으로 좀 반등을 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SK 하이닉스는 오늘 프로그램 순매도가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만 장 초반 플러스 0.3, 0.4% 이렇게 강보합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2차 전지 쪽에서 전체적으로 셀업체들은 오늘 프로그램 순매수가 몰리면서 전체적으로 좋은 분위기죠. LG에너지솔루션 플러스 0.8%, LG화학 플러스 2%, 삼성 SDI 플러스 0.8%, SK이노베이션까지 오늘은 2.5%, 오늘 포스코 홀딩스에도 2% 이 정도로 지금 몰리고 있고 양극재 쪽에서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제가 프로그램 순매도가 지금 집중되고 있다고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2% 장 초반 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업종별로 마지막으로 이렇게 좀 짚어드리면은 의약 쪽하고 건설, 운수창고 이 정도만 좀 기계 여기까지 좀 약세권이고 전반적으로 장 초반보다 조금 더 전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플러스 0.6%, 코스피는 2,517포인트, 그리고 코스닥은 플러스 0.4에서 크게 변동 없네요. 846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요즘도 계속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많이 관심 갖고 계실 2차 전지 셀업체의 오늘 프로그램 매수세가 몰리고 있고요. 반대로 양극재 쪽에선 프로그램 순매도 집중되고 있음에도 주가 표정은 나쁘지 않다라는 점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만큼 오늘도 2차 전지 양극재 쪽에서는 개인 투자자분들의 매수세가 많이 몰리고 있다라는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자, 오늘 의약품, 건설, 운수창고 쪽에서만 약세 보이고 있고 점차적으로 흐름 좋게 나와주고 있는 우리 시장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실제로 코스피 0.77%까지 상승폭 확대를 해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은 0.49%까지 상승 흐름 보여주면서 846포인트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는 또 외국인 매수세가 들어와주고 있고 코스닥은 개인 투자자분들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가운데 기관도 순매수로 돌아서고 있는 모습까지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개장 시황에 이어서 프로그램 매매 동향, 자세한 수급 동향까지 짚어봤고요. 잠시 후에 실시간 특징주 짚어보는 시간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오늘도 실시간 특징주 이분과 함께 알아봅니다.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환 본부장님과 오늘 특징주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할게요.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오랜만에 좀 뵙는 것 같은데 자, 지금 5월의 첫 거래일인 만큼 지금 본부장님께서는 시장 흐름 좋게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좀 보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사실은 좀 그 미국장에서의 실적이 좀 잘 나왔던 부분들 그리고 이제 2차 전지에서의 반격이 또 시작이 된 부분들이 시장에 좀 강력한 또 상승력을 만들어주는 요인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은 근데 조금은 조심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뭐 FOMC의 회의록에 대한 부분들 좀 살펴볼 필요가 있고 또 금요일 날 또 고용 지표가 나오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통계적으로 이 4월 달 초중순까지 굉장히 좀 좋은 흐름이 나타났을 때 5, 6, 7, 8이 좀 안 좋았었던 시기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조금 상황을 지켜보실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2차 전지 섹터가 다시 한번 강한 기조가 나온다고 한다면 또 특정 섹터에 따른 또 수급 쏠림 흐름들이 나타날 수 있어서 지수는 약간의 상승이 나올 수 있겠지만 뭐 일부 종목군들은 또 소외되는 흐름들이 유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는 방향성이 완전히 잡혔다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약간의 현금화 전략을 바탕으로 이런 여러 가지 지표들 이후에 방향성이 잡히면 그때 추격해도 좀 나쁘지 않다라는 관점으로 시장을 대응을 해보시면 어떨까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미국 시장에서 빅테크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애플도 물론 아직 앞두고 있습니다만 실적이 그래도 좋게 나오고 있는 기업들이 나오면서 미국 시장에서 훈풍이 깃들고 있고 그리고 2차 전지 쪽의 흐름도 우리 시장에서 흐름을 좋게 만들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조심스럽게 가야 할 체크해야 될 이슈들도 분명히 자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FOMC라던가 뭐 여러 가지 지표들과 함께 방향성이 좀 결정된 이후에 더 적극적으로 투자를 이어나가는 방식으로 좀 대응을 해보시면 어떻겠나라는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장은 일단은 좋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어떤 종목들 포착되고 있는지 실시간 특징주들도 화면으로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에서 포착되고 있는 개장 특징주 탑5 종목입니다. 호텔신라 반가운 종목이네요. 삼성 SDI, LG화학, 포스코퓨처엠, SK이노베이션 이렇게 5종목입니다. 포스코퓨처엠은 어느새 이렇게 시가총액 상위권으로 바짝 치고 올라오는 모습도 확인이 되고 있네요. 자, 코스닥 개장 특징주도 보겠습니다. 탑5 종목이고요. 포스코DX, G2파워, HLB, 미래나노텍, 텔레칩스 이렇게 5종목 포착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포착되고 있는 특징주들 다 짚어보고 왔는데 자, 오늘 포스코 관련주들이 상당히 많이 눈에 띄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오늘 일단 코스피에서 살펴보면 호텔신라, 삼성 SDI, LG화학, 포스코퓨처엠, SK이노베이션 이렇게 5종목입니다. 하청원 본부장님께서는 이 5개 종목 중에서 어떤 종목 좀 눈여겨보고 계신가요? 네, 호텔신라입니다. 사실 이전에 한번 이 호텔신라의 주가가 많이 빠졌을 때 좀 관심 있게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역시나 뭐 보복 여행 심리가 지금 뭐 엄청나다라고 합니다. 뭐 중국에서 단기간에 이제 뭐 연휴를 활용해서 거의 1억 1천만 명이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보복 여행 소비가 터진 만큼 아무래도 면세 부분에서는 좀 기대감을 가질 수밖에 없고 저도 최근에 좀 일이 있어서 인천공항에 한 2-번 다녀왔고 또 제 지인들도 다녀왔는데 면세에서 상품이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정말 엄청나게 팔리고 있는데 아무래도 호텔신라 같은 경우가 면세 부분에서는 점유율이 상당히 높죠. 업계 1위다 보니까 해당 부분에 대한 시그널들이 나타났을 때 가장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또 여행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좀 가팔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여행 예약을 하시기 위해서 한번 살펴보시면 가격도 엄청나게 비싸고 자리도 뭐 거의 없는 것들을 좀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밀려 있었던 이런 수요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어서 아무래도 좀 긍정적일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또 호텔이나 레저 부분에 대한 부분이 뭐 매출 비중에서는 이전에도 한 20% 정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해당 부분도 굉장히 좀 순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작년 제주도 여행을부터 시작을 해서 굉장히 좀 우상향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기존의 좀 호텔 숙박 시설이 좀 잘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면세 사업 부분까지 붙어준다라고 한다면 자연스럽게 좀 긍정적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좀 주가의 갭 상승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뭐 주가의 위치 에너지가 상당 부분 낮은 상황이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런 중국에 대한 관계 뭐 무역적인 부분에서의 약간의 좀 이벤트가 있었는데 해당 부분에서의 좀 압박을 받은 만큼 좋아지는 부분들이 가시화가 된다면 오히려 큰 상승으로 좀 우리가 따라가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전에도 하창원 본부장님께서 호텔신라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렇게 시장에서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억눌렸던 여행 수요가 지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비싼데도 가고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어제도 근로자의 날이라고 해서 물론 공무원분들은 쉬시지는 못했지만 연휴였고요. 금요일에도 어린이날 법정 기념일이고 또 5월 말이 되면 석가탄신일 대체공휴일이 또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연휴들을 또 이용을 해서 여행을 가시는 분들의 이런 수요 역시도 호텔신라에는 분명히 좋은 흐름을 보여줄 수도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코스피에서 포착된 개장 특징주 중에서는 하청원 본부장님께서 이전에도 언급을 해주셨던 호텔신라 특징주로 한 번 더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자, 코스닥도 보겠습니다. 포스코DX, G2파워, HLB, 미래나노텍, 텔레칩스 이렇게 5종목이었는데 이 중에선 뭘 보면 좋을까요, 본부장님? 네, 텔레칩스를 좀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뭐 최근에 이제 급등력이 나왔다가 21선에서 첫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증권가에서도 좀 목표 주가가 뭐 18,000원, 19,000원대에서 21,000원, 22,000원대까지 조금 현재 주가보다는 한 20% 이상의 목표 주가가 좀 형성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뭐 최근에 한번 도달이 거의 되기는 했습니다만 뭐 차량용 반도체 공급 완화가 뭐 2년의 시간을 거쳐서 좀 진행이 되면서 앞으로의 좀 수요가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고 뭐 현대기아가 이번에 보시면 뭐 내수나 수출 부분에서도 굉장히 좀 큰 폭의 Q단에서의 성장이 있었습니다. 물론 향후 Q단이 얼마나 늘어날 것에 대한 좀 물음표가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뭐 일부 줄더라도 일단 견조한 수요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서 거기에 따른 조금 기대감은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은 예비 수요가 여전히 조금 어느 정도는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해당 부분들이 좀 소화가 되는 과정까지는 주가의 우상향 기조들이 좀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일단 목표 주가 자체에 대한 부분들과 뭐 고객사 다변화 그리고 좀 긍정적인 모멘텀들이 산적을 해 있는 상황이어서 충분히 좀 긍정적으로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뭐 실적적인 부분에서도 긍정적인 시그널들이 나오고 있어서 해당 부분들이 좀 가시화되는 것들을 확인을 해보신다라고 한다면 이전에 조금 그런 이제 기대감이 받쳐줬을 때 상승력이 나왔던 21,000원부터 한 22,000원 라인의 이런 박스 라인까지는 한번 좀 도달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목표 주가 한 20% 정도 바라보시고
21선 반등 흐름들을 좀 체크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관점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텔레칩스 오늘 4% 넘는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완성차 업체들 실적 상당히 아주 좋다라고 좀 표현을 해볼 만큼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왔는데 차량용 반도체 영위하고 있는 텔레칩스 함께 우상향 흐름 이어갈 수 있겠고요. 물론 이미 좋은 부분들을 시장에서 충분히 확인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주 폭발적이거나 오랫동안 상승을 이어가지는 못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20% 정도 상승 여력 보시고 텔레칩스 한번 접근해 보셔도 괜찮을 만한 종목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포착된 개장 특징주들 총 5개 종목, 총 10개 종목 중에서 코스피에서는 호텔신라 이야기해 주셨고요. 코스닥에서는 텔레칩스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종목 과연 따라가도 될지 말지 고민해 보는 시간이죠. 따라가 말어 첫 번째 종목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 따라가 말어 첫 번째 종목은 바이오니아입니다. 이 종목도 오늘 상승 탄력 상당히 좋게 받아주고 있는 모습인데 하창환 본부장님께서는 일단은 헤어에 대한 고민은 크게 없어 보이십니다. 네, 저는 아직은 없지만 네. 주변 친구들이 이제 우리 이런 얘기하는 그런 소통 창구를 보시면 항상 얘기가 나옵니다. 머리가 너무 많이 빠진다, 스트레스를 받는다, 이거 네.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많이 나와서 남자들이라면은 당연히 엄청나게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또 부작용 부분이 사실은 엄청나게 강했는데 네. 없다라고 하니까 단연 관심이 갈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아직까지는 수치 괜찮지만 저도 언제 갑자기 숭풍숭풍 빠질지 모르는 상황이어서 그런 날이 오지 않길 바랍니다. 네, 그런 관점으로 네. 매수 의견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본격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실제로 이제 기능성 화장품으로서의 이런 역할을 해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것이 정말 부작용이 없고 탈모에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후기들로 나오게 된다면 천만 남성들의 이 매수가 엄청나게 쏠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연 기대감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전 세계적으로 이 지금 탈모 시장이 400조 시장이고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지금 4조 원의 1,000만 명 정도의 이런 탈모 인구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수요가 엄청나게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조금 부담이 될 수 있는 이런 부작용들이 있고 사실상 효과를 봤다라는 분들도 있지만 보지 못했다라는 분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부작용이라는 부분들에서 사실 선뜻 매수하기가 좀 상당히 어려웠었던 상황인데 지금 유럽 지역에서부터 계속적으로 이런 좀 인증들을 받으면서 이제 효과가 있다라는 것들이 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유럽 판매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당 부분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굉장히 좀 큰 매출로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우리가 기대한 대로 정말 효과가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지금 가격에서 솔직히 한 5배에서 10배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정도까지 정말 이런 폭발적인 수요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만큼 실적에 대한 상승 폭이 크게 나올 수 있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진단 키트를 영위했었던 이런 종목이다 보니까 지금 현재 단으로 봤을 때는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이 굉장히 좀 좋은 상황이고요. 특히나 이제 이 진단 시장 자체가 연간 평균 성장률이 5% 이상이 되고 있고요. 우리가 지금 코로나19에 대한 이런 진단 키트로만 생각을 하지만 암 진단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다양한 부분에서 조기 진단 시장이 확대가 되고 있고요. 기존에 있는 이런 프로세스에서 기타 다른 부분을 빼서 진행을 하는 것이 아닌 이게 같이 병행을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굉장히 좀 매력도가 높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부분들에서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고 일단은 유럽 판매에 대한 이런 시그널들을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고 지금 위치적인 부분에서도 돌파 매매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충분히 좀 긍정적으로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따라가 말어 첫 번째 종목은 바로 바이오니아였습니다. 사실 남성분뿐만이 아니라 여성분들도 요즘 스트레스가 워낙 심하다 보니까 탈모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고 사실은 한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인이 아직도 해결 못한 문제가 바로 탈모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상당히 탈모 이슈는 늘 좀 강한 것 같습니다. 자, 지금 효과가 확실하게 나타나준다라고 한다면 더 가줄 수 있을 거라고 하창환 본부장님 보고 계시고요. 지금 이거래 연속으로
단독으로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바이오니아가 지금 발표를 하고 있는 이런 탈모 치료 관련해서 어느 정도의 성과를 보여주는지까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서 이 종목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이오니아 가격 전략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사실 지금 자리가 이제 그 전고점들을 돌파하는 라인이거든요. 그래서 네. 돌파 매매가 충분히 가능한데 일단 오늘 5일선과의 이격이 벌려져 있기 때문에 조금 욕심을 내서 52,000원부터 55,000원까지로 좀 분할 매수를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돌파를 했을 때 1차적인 목표가는 7만 원입니다. 해당 부분을 지금 돌파를 했기 때문에 뭐 2, 3거래일 정도 5일선 조정이 나올 수 있겠지만 충분히 뭐 7만 원대 이상도 좀 바라볼 수 있는 상황이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뭐 유럽 쪽에서의 좀 강력한 효과가 나온다고 한다면 뭐 폭발적인 이런 주가의 상승력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절 라인 같은 경우는 44,000원으로 보고 있는데 뭐 제품에 하자가 없다라고 한다면 뭐 인증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적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해당 가격까지 빠지면 저는 오히려 추가 매수의 기회로 살펴보시는 가격 전략으로 좀 44,000원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이오니아에 대한 가격 전략까지 들어봤는데 손절가를 일단 44,000원으로 제시를 해주신 데 있어서는 반드시 가격대에 도달한다면 손절로 그냥 일관을 하시기보다는 여러 가지를 함께 보시면서 손절가 44,000원 보시면 좋겠고 가격 전략은 52,000원에서 55,000원대 분할 매수해 보셨다가 1차 목표가는 7만 원 바라보시면 좋겠다라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따라가마로 종목은 어떤 종목일지 계속해서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이번 따라가마라 종목은요, 신송홀딩스입니다. 이 종목도 오늘 3%가량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고 전일장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신송홀딩스인데 자, 이 종목은 따라갑니까 말아야 됩니까? 네, 이 종목 따라가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네. 이제 지난주에 유니온 머티리얼 이제 좀 무역 관련된 부분으로 좀 말씀을 드렸는데 또 이번 연휴 기간 사이에 또 지정학적 리스크가 조금 확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런 사료곡물 쪽에 대한 이벤트가 더 발생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가 벌써 2월 25일부터 좀 진행이 됐기 때문에 1년을 훨씬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우크라이나 자체가 곡창지대였기 때문에 아무래도 생산량 자체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거기에다가 작년에는 라니냐 효과가 굉장히 좀 큰 타격을 줬다면 지금은 이제 엘니뇨 현상이 좀 작황 시향을 굉장히 좀 어렵게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국제 선물 가격을 봤을 때는 뭐 약간의 좀 조정 흐름들이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사실 이게 지정학적 리스크가 얼마나 확대되고 또 흑해 관련된 곡물 협정에 따라서 얼마든지 가격은 폭등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해당 부분에서의 좀 관심은 가져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또 일부 사료 종목군들은 정말 강력하게 상승력이 좀 나왔는데 뭐 이 신성홀딩스 같은 경우도 상승력이 나오긴 했지만 최근 바닥권 라인에서 한 20% 정도밖에 상승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뭐 기타 종목은 80%에서 100% 이상도 나왔는데 충분히 그렇다면 가격적인 부분에서도 좀 접근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곡물이나 육류, 무역 같은 거를 이제 가공하는 업체인데 일단 대리에서 판매합니다. 자회사를 바탕으로 이런 특정 지역의 대기업들이나 정부를 상대로 해서 곡물을 대량으로 매수를 한 다음에 이걸 이제 나눠가면서 판매를 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일단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고요. 그렇게 진행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유통 라인이 굉장히 좀 튼튼하다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앞으로의 뭐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확대가 된다거나 아니면 이제 이런 작황 부분이 어려워지게 되면 될수록 수익성이 좋아질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작년이 지나가면서 실적도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성장이 나왔고 뭐 배당도 조금 더 좋아지는 이런 흐름들이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분위기를 봤을 때 충분히 바닥 라인 부분에서 접근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해당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송홀딩스 지금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1년 넘게 아주 긴 시간 이어지고 있는 데다가 거기다가 기후 위기도 사료 곡물주 위기감을 더욱더 사료 곡물 위기감을 더욱더 키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신송홀딩스 조금 더 가질 수 있지 않겠나라는 이야기 해주셨는데 자, 그렇다면 가격 전략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가격 전략은 조금 보수적으로 잡기는 했습니다. 7,300원부터 7,500원까지로 좀 잡았는데 사실 이제 5일선 미친 7,650원 이하로는 조금 분할 매수로 충분히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목표 주가는 1차로 9,000원 보고 있는데 만약에 좀 시세가 분출을 한다라고 한다면 2차 목표가 10,000원까지 좀 1차, 2차로 좀 대응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은 상황이고요. 손절 라인 같은 경우는 6,600원인데
사실 해당 부분에서 곡물 같은 경우는 손절로 대응을 하시기보다는 워낙 주가의 위치 에너지가 바닥 라인에 있기 때문에 조금은 모아가시는 전략으로 대응을 하셔도 저는 충분히 괜찮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대체적으로 보시는 섹터가 있고 기회비용에 대한 부분을 따지신다면 해당 부분에서 일단은 현금화를 다시 하셨다가 재진입해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신송홀딩스까지 저희가 가격 전략 자세하게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환 본부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본부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장 개장하고 30분 지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야심차게 계속적으로 밀고 있는 코너죠. 센티멘탈 대 펀더멘탈. 오늘 두 종목 각각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솔로엠을 센티멘탈 주식으로 하나 제가 가져왔고요. 펀더멘탈 주식으로는 DLENC 이렇게 두 종목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먼저 센티멘탈 종목 솔로엠 좀 보시면요. SK증권에서 리포트가 최근에 나왔습니다. 3월 29일자, 3월 말자로 나왔던 걸 제가 가져왔는데 보면은 ESL이라는 거예요. ESL. 그래서 제가 ESL 전자가격 표시 이렇게 하는 거 아시죠? 핫마트나 뭐 이렇게 가시면은 전체적으로 그게 있는데 E가 전자입니다. 일렉트로닉. S는 우리 선반할 때 쉘프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선반, 전자적으로 선반에 L. 라벨입니다, 라벨. 그래서 전자 가격 표시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예전에는 종이에다 이렇게 써가지고 다 이렇게 붙어 있었던 거를 지금 전자 가격으로 해가지고 딱 걷다가 기계들을 갖다가 이렇게 다 해놓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보시고 있는데 가격을 대폭 인하한다든지 뭐 시도 때도 없이 막 할인했다가 뭐 하잖아요, 행사를. 그럼 프로모션 할 때 가격을 한꺼번에 내릴 수도 있고 뭐 올릴 수도 있고 재고가 어떻게 관리되는지도 볼 수 있고 그런 이제 그런 건데 이 회사가 글로벌 경쟁력이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배터리가 좀 오래 쓸 수 있게 뭔가 조금 효율화가 돼 있고 그리고 속도도 좀 다른 거에 비해서는 빠르고 해가지고 솔로엠이 지금 글로벌 경쟁력 2위까지 최근에 올라갔거든요. 사실은 이 회사가 삼성전기에서 분사하는 회사였어요. 그래서 삼성전기에서 분사해서 삼성전기가 2대 주주로 있다가 최근에 한 달 전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지분을 전체적으로 블락 트레이딩, 그러니까 대량 거래로 좀 넘겼습니다. 그때가 주가 바닥이었을 텐데 그때 저희가 이 솔렘을 한 달 전에 언급을 해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사도 괜찮을 것 같다. 근데 최근에 주가가 이제 올라가죠. 한 15%, 20% 그때 대비해가지고 좀 올라와 있죠. 그래서 오늘 제가 한 달 만에 다시 가져왔는데 주요 주주가 지분을 정리한 거 전혀 우려할 요인이 아니었다. 이렇게 이제 사후적으로 다시 검증을 할 수가 있겠고요. 이베스트 증권에서도 여기 ESL 전자가격 표시기 여기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리포트를 냈었고 요 밑에 하단에 보시면은 본격적으로 외형 그러니까 매출하고 이익 성장이 이제 본격화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목표 주가를 33,000원 그때 당시에 이제 올렸던 건데 최근에 계속적으로 주가가 고개를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 3월 중화선 보시면 왕창 이렇게 외국인이 사들어왔죠. 이때 이제 삼성전기 2대 주주 지분이 대량 거래된 거고요. 그래서 주가가 많이 밀렸다가 다시 올라가기 시작하는 모습이고 상단에 지금 도전하고 있는데 누가 사느냐? 기관도 사고 외국인도 산다. 이 오른쪽 끝에 보시면 작게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만 외국인도 좀 사들어오고 있고 기관도 계속적으로 지금 사들어오고 있는 모습이 이 주가 차트에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밸류에이션을 볼 때는 밸류에이션이 싸지는 않은 국면에 이미 와 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센티멘탈 주식으로 가져올 때는
분위기가 좋다 이런 얘기예요. 밸류에이션이 조금 위에 있어도 분위기가 좋으면 수급만 좋으면 수급이 밸류에 우선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회사가 이제 계속 제 레이더에 이렇게 걸려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밸류 밴드를 보시면은 상단이죠. 상단을 지난 22년 초에 쭉 내려와가지고 2.8배 PBR로 기준으로 여기까지 내려왔다가 최근에 여기서 반등을 하면서 다시 중상단 여기 근처까지 지금 올라와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글로벌 마켓 쉐어 2등까지 갔다 이 정도 되면 리레이팅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 주가를 보는 사람들이 리레이팅이 가능할 거다 이런 거고 여러분들이 이게 어떻게 보면 생활 속의 지혜가 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가는 마트나 뭐 시장에서 아직도 전자가격 표시기가 없다라고 하시면 이런 주식은 사도 되는 거죠. 왜? 아직 시장이 더 커질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가는 데마다 전자가격 표시가 다 있더라. 그럼 이런 주식은 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고 판단하실 수 있는 거고 특히 50, 60대 시청자분들이 많이 보고 계실 텐데 동네에 가서 이게 뭐 있더라 그러면 주가 뭐 별거 없겠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건데 아직은 시장이 커 나가고 있다. 커 나갈 수 있다. 그리고 글로벌 시장에서 점유율이 2위까지 올라올 정도로 아주 공고해졌다. 이런 거를 보시면서 이 회사를 좀 보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목표 주가 최근에 좀 올라오고 있죠. 그래서 괴리율이 주가가 올라왔습니다만 여전히 28% 정도는 된다. 그래서 그 솔로엠을 보실 때 최근에 목표 주가까지도 올라오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고 그래서 분위기 좋은 주식으로 제가 오늘은 솔로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펀더멘탈 주식으로 이제 하나를 가져왔는데요. 사실은 건설주 가져오기 싫은데도 건설주가 최근에 조금씩 올라오려고 그래요. 그래서 어느 걸 볼까 하다가 제일 저평가된 그리고 최근에 그나마 조금 그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DLENC입니다. DLENC. ENC는 이제 엔지니어링도 하고 컨스트럭션도 하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림그룹의 옛날 대림산업이라고 했던 회사입니다. 그래서 DLENC 제가 가져왔는데 한국투자증권에서 리포트가 1분기 실적하면서 이제 나왔죠. 그래서 보니까 주도 섹터가 최근에 좀 바뀌는 모습이다. 어디로 바뀌느냐. 주택 부분이 상당히 비중이 높아서 70~80% 이렇게 하면서 거기서 이익이 많이 났었고 이 DLENC 밑에 DL건설이라고 자회사가 또 있거든요. 옛날에 이제 또 건설 좀 안 좋았던 이름 회사가 최근에 우량하게 돼가지고 주택을 많이 했어요. 옛날 3호 아시죠? 3호. 이게 이제 DL건설이라고 이름이 바뀐 건데 이 회사가 돈을 많이 벌고 있어가지고 이익은 잘 납니다. 근데 주택 부분이 많으니까 시장에서는 이제 할인해서 저평가를 계속 이렇게 누르고 있던 건데 최근에 1분기 실적을 보니까 플랜트 쪽에 사업 부분의 매출이 조금 보이게 눈에 띄게 늘어난다.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리포트를 쓴 거예요. 그래서 이 회사는 플랜트 부분이 회사 전체 외형 성장을 주도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전체 외형 성장을 주도하는 거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쪽에 부문 비중이 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주택 쪽에 이제 걱정들이 많으시잖아요. 근데 이 회사는 다른 이제 경쟁 건설사 대비해가지고 피어라는 게 경쟁 업체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동종 업체를 얘기할 때 저희가 전문 용어로 피어라고 하는데 이 사람도 그냥 영어로 여기다가 썼네요. 피어라고. 동종 업체 대비해가지고 부동산에 관련된 이제 매출 비중이 좀 낮다는 거예요. 그리고 PF 우려가 많다고 뉴스에서 계속 언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PF 이쪽도 연대보정도 상당히 작다. 그런 거는 이제 이 회사 다월 투자증권에서는 리포트를 이렇게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직전에 뭐 목표 주가보다는 38,000원대로 하향을 했습니다만은 다른 건설사에 비해서는 위험도가 좀 낮다. 이렇게 이제 인식을 하시면서 차트를 보시면 최근에 주가가 좀 늦게 올라오잖아요. 시장 올라온 것보다는 좀 후행을 합니다. 근데 지난 금요일 날 상당히 올랐고 누가 샀느냐 봤더니 외국인이 크게 세게 들어왔습니다. 외국인이 지금 3월 말부터 해가지고 서서 이렇게 들어오고 있죠. 아직 기관은 여기에 동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외국인이 끌고 가고 있는 DLENC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좋고 밴드로 봤을 때 제가 펀더멘탈 주식으로 가져오는 종목들은 거의 이런 느낌으로 옵니다. 밴드의 하단에 이렇게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죠. 왜냐?
주택 부분이 많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할인을 해야 되겠다라는 거고 거기 이익을 많이 벌지만 이것도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물음표 많은 데는 이제 좀 할인을 해서 디스카운트해서 보는 경향이 있어서 DLENC도 그런 건데 어쨌든 하단을 이렇게 0.3배수에서 맞고 좀 올라가려고 하고 있다라는 거고 마지막으로 목표 주가만 터치를 해드리면 최근 이제 주가가 올라왔기 때문에 목표 주가와의 괴리율이 좀 줄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8%는 정도는 된다. 이렇게 보시면서 이제 DLENC는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은 센티멘탈로 솔루엠 그리고 펀더멘탈로 DLENC까지 말씀드렸습니다. 네, 오늘 센티멘탈, 펀더멘탈 종목까지 꼼꼼하게 확인을 해보셨는데요. 솔루엠과 DLENC 앞으로 주가 흐름 어떻게 될지 계속해서 저희와 함께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코스피는 0.69% 상승 흐름 이어가면서 2,519포인트 선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코스닥은 1.16%까지 상승폭 확대했습니다. 852포인트 선에서 움직이고 있는 코스닥 흐름까지 살펴볼 수가 있는 시장이고 오늘은 양시장에 외인 매수세가 많이 들어와주고 있습니다. 개인과 기관은 매도세로 일관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외인 매수세가 시장 상승 이끌고 있다라는 점까지 체크해 보시면서 오늘 시장 흐름 계속해서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이어지는 시장 흐름도 계속해서 서울경제TV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